네, 그러면 오늘 24번째 시간 시작해 봅시다. 화면 공유를 해야죠.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보이시죠? 네. 네, 오늘 24번째 시간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소크라티브를 쓸 필요는 없고 이게 뭔지 여러분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혹시 수업을 지금 안 듣고 있고 녹화 영상을 보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서 캡처를 해온 거예요. 한 화면을, 프레임을. 이게 뭘 것 같으냐는 거예요. 네. 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면 어떤 점이 있고 그렇죠? 점을 이렇게 이쪽에 뭐 좌표축이 있다면 Y 좌표고 이쪽은 X 좌표에 해당하는 것 같고 여기 원이 있고 조그만 원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점이 하나 더 있고 이게 일종의 Y, X 좌표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Y 좌표에 해당하는 거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N이 40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얼굴 알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 후리에죠, 조셉 후리에. 예, 후리에의 얼굴인데 여기서도 뭐 비슷해요. 여기서 또 캡처한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한 점이 있어요. 여기 한 점이 있고 보면은 뭐 이렇게 화살표들이 있어요. 화살표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원점인 것 같고 여기 큰 원이 하나 있고 이거 잠시만요. 네, 여기 큰 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작은 원이 있고 네. 여기서 또 작은 원이 화살표가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를 중심으로 원이 있고 얘를 중심으로 한 화살표가 어디 있나요? 네. 그래서 화살표가 이제 여러 개 있으면서 요점까지 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인데 다 다른 유튜브 영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뭐 파이자를 해놓은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각각 원이 서로 다른 화살표에서 방향이 되어 있고 여기서 네, 조그만 원이 있고 이게 0에 해당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심으로 1에 해당하는 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으로 또 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혹시 뭔지 알겠는 사람? 이게 이 영상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네, 푸리에 시리즈죠. 푸리에 시리즈. 그래서 이게 푸리에 시리즈고요. 이건 첫 번째 그림이 사실 제일 복잡한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푸리에의 그림이 있어요. 푸리에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제가 다시 리프로듀스 해볼게요. 네, 너무 간단하게 하지만 이것을 최대한 한 점이 있잖아요. 한 점이 이렇게 쭉 따라간 영상으로 어떻게 그린다고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뭐 다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뭐 어디를 중심으로 잡아도 되는데 편의상 요 가운데쯤을 중심으로 잡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축을 그어요. 그 다음에 이 x가 베리에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x 그거를 그러니까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보는 거 이쪽을 리얼, 이쪽을 이미지너리 이렇게 보면 이건 뭐죠? 시간에 따라서 점이 컴플렉스 밸류드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여기서 타임 t 이퀄 제로라고 하고 아까 여기서 끝났을 때를 t 이퀄 뭐 어떤 캐피탈 t라고 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1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죠? 어디서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쭉 감소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요? 어려워요. 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되나요?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요. 네, 리얼. 이미지너리도 또 똑같은 타임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뭐 그냥 편의상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복잡한 거 싫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 x of t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보고요. 이걸 주기함수라고 보는 거예요. 주기함수. 네. 물론 이제 시작과 끝이 잘 연결되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들을 찾은 거예요.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들을. 그래서 그 후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찾으면 어떻게 되죠? x of t가 예를 들면 어떤 뭐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ak의 e to the j 너무 오래됐나요? 배운지 2 pi k 오버 캐피탈 t의 t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요 e to the 요 부분을 그 원 있잖아요. 원. 요 ak를 매그니튜드 페이즈 하면은 이게 매그니튜드가 나오고 페이즈가 이니셜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빙빙 도는데 그렇잖아요. 영인 녀석은 사실은 돌진 않죠. 얘는 이 화살표가 여기서 픽스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빙빙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얘는 조그맣죠. 값이 반대로 돌아요. 얘는 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얘는 조그맣지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래서 이 원들을 그러니까 요 원 여기 있잖아요. 조그만 원. 그다음에 요걸 중심으로 해서 또 원을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요 점이 나오면 또 요걸 중심으로 마이너스 1에 대한 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시간이 쫙 가면 점이 움직이면서 그 궤적이 예를 들면 파이자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네. 이걸 기말고사에 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나를 미워할까 봐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 노트에 붙여놨거든요. 유튜브 요 링크들을 여기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참고로 첫 번째 영상과 이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이 좀 달라요. 보면 여기는 뭐가 좀 많이 있죠. 왜 이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네, 여기서는 안 그런데.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렉처 노트 15번에서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다음에 이제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 유니레터럴은 안 들어갔고 바이레터럴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레터럴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으냐면 우리는 리니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디스크라이브 되는 묘사되는 그런 LTI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가장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어떤 전기 회로를 만들고 싶은데 뭐 아직 전자 회로라고까지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전기 회로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전기 회로로 어떤 원하는 필터를 만들고 싶어요. 필터를.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대충 알아요. 뭐 아이디얼까지는 못 되더라도 원하는 뭐 예를 들면 뭐 패스밴드에서 패스밴드로 합시다. 패스밴드에서 뭐 컷오프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패스밴드가 얼마, 트랜지션 밴드가 얼마, 스탑 밴드가 얼마 대충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RLC 서킷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러니까 전기 회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우리가 그 럼프트 서킷 디어리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단어를 알지 모르겠지만 베이식 서킷 디어리라는 클래시컬한 그 서킷 디어리 책을 보면 처음에 이게 럼프트 서킷 디어리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럼프트의 반대말은 뭐냐? 디스트리뷰티드죠. 그래서 럼프트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 그럼 실제로 도선이 슈퍼컨덕터가 아닌 이상은 어때요? 이 저항 성분을 갖죠. 근데 그 저항 성분이 어디 딱 몰려 있어요. 한 지점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 도선이라는 금속 자체가 어때요? 저항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코일을 감았어요. 그럼 이거는 퓨어 인덕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퓨어 인덕터가 아니죠. 그렇죠? 도선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인덕티브 하면서도 리지스티브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어때요? 딱 이렇게 덩어리로 모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일렉트리컬 머티리얼은 이 디스트리뷰티드 서킷으로 어널리시스를 해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매우 작은 미세 공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걸 아주 작은 럼프트지만 아주 많고 이런 걸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때요? 우리가 아주 그런 뭐 저전류, 뭐 미소 어떤 디바이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서킷이 있으면 도선은 그냥 도선은 저항이 없는 선이고, 그다음에 리지스터라는 게 딱 있고, 인덕터라는 게 딱 있고, 그렇죠. 컴포넌트로. 그다음에 커패시터라는 게 딱 있다. 이게 럼프트 서킷 디어리, 덩어리져 있는. 그래서 이제 럼프트 서킷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우리가 플라스틱 가루 있잖아요. 플라스틱 분말을 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백설공주의 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레고 박스에 백설공주 그려져 있는 걸 딱 사와가지고 그걸 꽂아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블락 수가 한정이 돼 있고 모양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완벽하게는 만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락 수가 굉장히 크다고 해보세요. 블락 5개로 백설공주가 성이 있나? 좀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그렇죠? 요즘 기준으로 합시다. 그러면 뭐 엘사의 뭐 얼음 궁전, 알겠어요? 엘사의 얼음 백설공주는 아닌 것 같아요. 엘사의 얼음 궁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블록 5개로 뭐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블록이 100만 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물론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멀리서 보면 엄청나게 정밀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일단 디퍼렌셜 이퀘이션으로 하니까 우리가 가진 블록은 미분기밖에 없어요. 미분기 여러 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웃풋이죠. 아웃풋을 0번부터 캐피탈 N번까지 미분한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인풋을 0번부터 M번까지 미분한 것. 알겠어요? 핵심은 뭐냐면 LCCD라고 하면 반드시 N과 M이 finite 해야 돼요. 알겠어요? N과 M이 finite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뭐 코에피션트 AK, BK 이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MN은 줘놓고 우리가 가진 컴포넌트 이 이상 쓰고 싶진 않아. 그러면 MN은 줘놓고 어떻게 AK들과 BK들을 잘 선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게 할까? 이런 거죠. 또는 그건 디자인이고 어널리시스라면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저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가 도대체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질까? 어떤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가질까? 뭐 이런 걸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전 같으면 이거를 타임 도메인 사이언스 임펄스 리스판스를 얍하고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는 방법은 뭐냐면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펄스 리스판스, 인버스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구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웠으니까 양변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 to the minus st를 곱하고 양변에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등호는 성립하죠. 그러면 미분기는 멀티 s를 곱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 디퍼렌셜 이퀘이션이 어떻게 변하냐면 S에 대한 알지브라익 이퀘이션으로 바뀌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디퍼렌셜 이퀘이션이 알지브라익 이퀘이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뭐 미분 방정식 시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관련해서 배운 가장 놀라운 일이었죠. 예.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잘 알던 물론 뭐 변수는 안 나왔지만 베리어블 요즘 초등학교 때도 x 뭐 이러잖아요 애들이 알지브라익 이퀘이션으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요 팩터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팩터링을 하고 나면 우리는 어때요? 이 시스템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시스템 펑션 곱하기 인풋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아웃풋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쓰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얘를 왼쪽으로 보내면 어때요? y of s over x of s라는 즉 시스템 펑션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하고는 뿅 하고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펑션은 LCCD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디스크라이브 되는 LTI 시스템의 시스템 펑션은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S의 뭐라고요? 유리함수. 그렇죠? 유리함수. 레셔널 펑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했죠? 분자를 뉴머레이터, 분모를 디노미네이터 각각 S의 함수라서 이렇게 쓰면 요 n of s라는 뉴머레이터 폴리노미알의 루트, 근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zero라고 부르기로 했죠. 왜냐하면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니까. 반면에 이제 디노미네이터의 루트들, 디노미네이터 폴리노미알들의 루트는 집어넣으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제 폴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이 미분 방정식만 가지고는 ROC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억해야 될 게, 예를 들면 h of s가 s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때 뭐 아니면 s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s 마이너스 a분의 1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이게 맞나요? 잠깐만요. 이게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그쵸? 네, 이게 뭐였죠? 뭐 이런 거였죠. 기억납니까? 뭐 이렇게 되든가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든가, 맞습니까? 네. A에 따라서.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매핑 룰이 나타나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억지로 하면 네 가지인데, 뭐 네 가지는, 네 번째는 없다고 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정의역이 empty set인데 그걸 함수를 굳이 algebraic 폼으로 나타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특히 RLC 컴포넌트 같은 걸로, RLC 컴포넌트로 우리가 전기 회로를 만들려 그러면 코잘 하잖아요. 코잘 시스템이. 코잘 하다고 해버리면 갑자기 많은 게 쉽게 풀리죠. 그래서 코잘 하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폴 위치를 잘 보고, 그렇죠? 뭐 하면은 뭐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바운더리 컨디션들 뭐 이런 거 보면은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또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뭐 코잘 하다고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보면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그젬플이 아주 훌륭한 이그젬플인데, 자, 코잘 LTI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펑션이 레셔널로 주어졌는데 특별히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통신 이론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 제가 쌍둥이 빌딩,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쌍둥이 빌딩 얘기해줬죠. 오른쪽 건물, 왼쪽 건물, 그 다음에 브릿지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일부 사람들은 오른쪽 건물에서 막 주로 수학적인 모델링, 어떤 수학적인 기능과 논리적인 연산을 하면 유용한 것을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사람들이 요런 기능을 하면 좋겠어 그러면 그걸 만드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수많은 브릿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죠? 두 사람들을 연결해 주거나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이거 만들어 줘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서킷 하는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흥미로운 게 이건데, 제가 우리 학과에 이제 서킷 하는 교수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그쪽은 어떻게 된 게, 학과에서 뭐 학부 때 뭐 수석 졸업, 차석 졸업 이런 학생이 가가지고 전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아마 그냥 그런 대학원생으로 졸업을 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비유를 하면 이런 거래요. 비유를 하면 학부 때 미술 재료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막 분석하는 그런 학과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계속 분석하는 데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대학원에 가봤더니 그림 그리는 연구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대학원 들어가서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 반 고흐 정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중에서 학부 때 무슨 물감 재료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전부 A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서킷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약간 예술 감각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기능을 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HOS를 줬지만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냥 단지 공부 잘한다고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예술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킷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우리는 예술가야, 너희들은 공돌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 통신 전공하는 쪽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와서 갑자기 잘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학이 계속 나오니까. 서킷하는 쪽은 뭐냐면 모든 걸 다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가서 뭐 그냥 그런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정말 학부 때 공부를 안 했는데 가서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 로또죠, 로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포항대 전자과 와가지고 막 맨날 회로 이론, 전자회로, 뭐 미분 방정식, 뭐 확률과 랜덤 프로세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학원 가서 그림 그리라 그랬더니 잘 그려요. 뭐 나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예.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게 모든 이그조스티브한 경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구현한다는 그 왼쪽 건물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저도 피상적으로 아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주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요거예요. 우리가 다룰 거는 이거예요.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멋진 방법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y of s가 x of s와 어떤 관계냐면 이거 딱 보면 어때요? 딱 보면 뭐가 되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2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8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한 거예요. s 플러스 2분의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분자를 분모로 나눠요. 그럼 2 더하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고 중근을 갖지 않으니까 어때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던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A, B를 찾아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이 뭐냐면 이거 우리가 parallel implementation을 하면 되겠구나. 아웃풋이란 것은 인풋을 2배 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인풋을 요런 기능을 하는 녀석을 통과시킨 다음에 1 over s 플러스 1이라는 시스템 펑션을 갖는 시스템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아웃풋을 8배 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1 over s 플러스 2라는 시스템 펑션을 갖는 걸 통과시킨 다음에 또 6배 해서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이 s 플러스 뭐 a분의 1 요거죠. s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요 시스템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근이 아닐 때 얘기예요. 중근이 아닐 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x, y가 위에서 쓰였으니까 요 간단한 무슨 인풋을 u, 아웃풋을 v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vs 나누기 us가 s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다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요건가요? 요거? 그렇죠? 왜냐하면 v와 s 플러스 a를 곱하는 거니까 sv 플러스 av니까 이게 sv고 이게 av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u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u인데 x라고 써놨네요. 제가 고치다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u 예,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어느 게 인풋이라고요? u가 인풋이고 v가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냐면 아웃풋은 해서 요 아웃풋은 맞아요? 아웃풋은 A로 묶어내고 옮기면 V 빼기 아웃풋인 미분을 A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먼저 요걸 그려요, 여러분이. 제가 다 그려놔서 미안한데 요 선을 두 개로 이렇게 그어요. 요 두 부분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식을 봐요. V라는 아웃풋은 요거죠. U에서 아웃풋인 미분을 빼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탭을 달아요. 탭을. 그래서 이렇게 줘요. 화살표가 중요해요. 그리고 미분기를 써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미분한 것을 U에서 요 위에는 더하기 밑에는 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녀석이 지금 요 부분이 되죠. U 빼기 dv dt.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요 a분의 1이 있으니까 a분의 1을 곱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V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이렇게 아웃풋을 이렇게 해서 다시 인풋과 어떻게 더하고 하는 것을 피드백 루프라고 해요. 요거를. 이런 시스템은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고 제어공학, 자동 제어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는 한번 손으로 직접 그려봐야지 자기 것이 돼요. 눈으로만 쓱 보고 아이볼로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써놨는데 요
다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좌변에 SV 플러스 AV이고 우변에 U가 있잖아요. 이때 요 최저차가 그냥 V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V 앞에 S가 달린 것도 있으니까. 아웃풋에 대해서요. 아웃풋에 대해서. 아웃풋 최저차를 선택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알겠죠? 아웃풋 최저차를 선택해서 이렇게 바꿔서 말 그대로 미분으로 나타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식인데 이번엔 아웃풋의 최고차를 선택해 보겠어요.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 썼던 요 식 있잖아요. SV 플러스 AV는 US에서 아웃풋의 최고차를 선택을 해요. 최고차를. 그러고 나면 일단 요 AV를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죠. 그래서 U-AV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를 오른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우리가 이 S가 뭐죠? S가 S분의 1 나오는 게 적분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V는 그렇잖아요. U 플러스 AV의 적분 U 플러스 AV의 적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웃풋 V는 이게 V라고 잡았어요. 여기 인풋을 잡았고 그 다음에 V는 자 U 빼기 AV로 해봅시다. 이게 U고 그렇죠? 이게 V니까 여기다 A배를 해서 빼면 되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게 여기가 뭐예요? 이 지점이 U 플러스 AV가 되고 이걸 적분해서 뭐라고요? V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죠.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은 시스템 펑션을 가졌는데 하나는 미분기를 써서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고 하나는 적분기를 써서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언제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 미분을 하고 언제 적분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가진 재료, 여러분의 리퀘어먼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전자회로를 3학년 때 배우겠지만 전자회로 상에서는 커패시터를 만드는 게 럼프드 서킷으로 생각할 때 커패시티브한 걸 만드는 게 인덕티브한 걸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대요. 예. 인덕티브한 것을 만들면 간단하게 코일인데 코일은 3차원에서 금속으로 막 돼 있잖아요. 그것을 PCB 기판이라는 달려면 금속을 이렇게 삑삑 말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우리가 잘 아는 솔레노이드형으로 이렇게 감은 것만큼 그렇게 뭐 잘 안 만들어지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제 이 얘기하면 저 인간은 도대체 뭐 언제 얘기하는 거 할지 모르지만 그 E.T.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영화가. 여러분 중에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E.T.라는 E.T.가 엑스트라 터레스티얼 인텔리전스죠. 그래서 외계인이 비행 접시가 이제 지구에 왔어요. 몰래 와가지고 그 중에 이제 식물학자인 것으로 보이는 우리 주인공이 내려가지고 지구상에 식물을 채집하던 와중에 그 비행 접시가 나타난 걸 어떻게 알아낸 군부대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비행 접시가 그냥 걔만 두고 가버렸어요. 일단.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 엘리엇이라는 꼬마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정을 쌓고 뭐 이러는데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뭐냐면 그 집에 버려져 있는 우산, 그 다음에 무슨 줄, 뭐 그 다음에 뭐 고장난 장난감 전화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숲에 가가지고 이렇게 숲에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 오실레이션 뭐 하는 걸 만들고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나중에 이제 구하러 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ET라고 해보세요. 자, 커패시터 만드는 게 편할까요? 인덕터 만드는 게 편할까요? 인덕터 만드는 게 편하겠죠. 철사 하나 구해서 감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재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야, 구현한다는 것은 참 재밌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이거 믿고 갔다가 뭐 LG동 다닐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얼굴을 붉히면서 교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던데요. 뭐 이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저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 정보들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선택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니까 당장 뭐죠? 롱 디비전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낸 것만으로도 어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럴렐 시스템을 여러 개로 할 거죠. 패럴렐 인터커넥션으로 지금 저 시스템 펑션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준호 교수가 준 것을 김병석 교수님이 만들려고 할 때도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하더라도 방법이 벌써 여러 개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보세요. 얘는 그냥 이거 보세요. 얘 2는 2x니까 입력을 2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예를 들면 적분기를 쓰고 두 번째 건 미분기 쓰면 안 되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미분기, 적분기 쓰는 조합만 해도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미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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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분기, 적분기, 미분기, 적분기, 적분기. 그렇죠? 예, 벌써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미분기 몇 개를 쓰는 거죠? 미분기 2개, 적분기 2개죠. 이렇게 partial fraction expansion으로 하면 또는 미적분기 합쳐서 2개. 근데 이제 좀 덤하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회로 하다가 망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최고차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최고차. 좋아요. 최고차를 선택해서 AV를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그래놓고는 바로 S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되죠? V는 U 나누기 S 빼기 A 나누기 SV인데 요거를 이렇게 팩터링을 안 하고 하나씩 구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항상 이건 뭐예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되지. 1시간 대기. 네, 큰일 났어요. 네, U를 표시하고 V를 표시하고 시작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V는이니까 V는 일단 입력을 적분해야 돼요. 그렇죠? 1 over S니까. 그래서 입력을 적분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죠? 얘는 출력을 적분하네요. 그래서 출력도 적분했어요. 그 다음에 A 배하고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딱 더해서 연결하면 되네요. 이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적분기 하나로 구현한 거를 여기서는 적분기 2개로 구현하잖아요. 이런 짓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렇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안 해요, 저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그젬플을 제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시작할 땐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세요, 항상. 이렇게. 네. 하다 보면 막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거 몇 번 지우고 이쁘게 그린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오랜만에 해봤어요. 네. 1993년에 그려보고. 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요 한 덩어리가 아까 저 위에 있던 거예요. 요 한 덩어리가 또 저 위에 있던 거고, 요 한 덩어리가 저기 있던 거고, 요 한 덩어리가 저기 있던 거고, 여기 2배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방법밖에 없느냐? 그래서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이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치환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팩터링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처럼 이렇게 분자 분모를 팩터링을 해요. 그래서 분자에 있는 것만 모아서 시스템 하나 만들고 분모에 있는 것만 모아서 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이걸 캐스케이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딱 보면 알겠지만 자, 3 곱하기 4를 순서대로 반드시 곱해야 되나요? 4 곱하기 3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치환할 때 달라져요. 그게 이제 신기한 건데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씩. 자, 일단은 뭐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뭐 이렇게 2s, 4s, 마이너스 6이니까 2w라고 치환해 볼까요? 그냥 w로 치환해도 되는데 2w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x가 이렇게 s니까 뭐죠? 미분이에요, 적분이에요? 미분이죠, 그렇죠? 미분기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미분기 하나,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미분기 2개 해서 미분기 3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x를 먼저 딱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2w라고 했는데 w로 여기 표기했어요. w. 2w에서 2는 지우고 w로. 그 다음에 미분기가 2개 필요하니까 미분기를 그냥 캐스케이드로 연결을 해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 표시를 해요, 아웃풋에다가. 여기는 x 닷, x 더블 닷. 이게 뉴턴의 노테이션인데 아주 유용하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w는 어떻게 되느냐. 2로 나누고 나면 2번 미분한 것 더하기 1번 미분한 것의 2배 빼기 자신의 6배. 자신의 3배. 여기서 탭을 달아서 마이너스 3배에서 여기 먹이고, 그다음에 미분된 것을 2배 해서 또 먹이고, 다 더하기예요. 이렇게 하면 W가 나오네. 그렇죠? 그 다음에 2W를 가지고 이제 2W와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2W 또는 W가 Y로 어떻게 매핑이 되는가를 보니까 이번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옮기면 결국 이렇게 나타나죠. 맞습니까? 2w는 y의 더블 닷 더하기 3배의 y 닷 2배의 y. 이것은 아웃풋을 미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웃풋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탭 따라서 미분기 또 화살표에서 미분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y 닷 y 더블 닷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y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y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 거예요. y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요거 y니까 w 빼기 y 닷의 마이너스 2분의 1, y 더블 닷의 y 닷의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게 W잖아요. W에다가 먼저 두 번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고 또 나온 것을 한 번 미분한 것에다가 또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더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니까 X고 내가 치환한 W가 여기 있고 여기 Y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거는 feed forward 섹션이라고 해요. 앞으로 간다고. feed forward. forward가 중요해요. feed는 안 중요해요. 그 다음 이쪽은 아웃풋에서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feed back 섹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미분기만을 썼죠. 자, 그 다음에 몇 개의 미분기를 썼죠? 보면 알겠지만 여기 첫 번째 여기 분자 가지고 했잖아요. 분자가 우리가 b를 코에피션트는 b를 썼고 개수는 m개죠. 그러니까 m이 2죠. m이 2. 그래서 두 개의 미분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 또 두 개의 미분기를 썼죠. 그래서 이것은 m 플러스 n개의 미분기로 구현했어요. 여기 보세요. 똑같은 건데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미분기 또는 적분기 두 개만 썼잖아요. 이건 네 개를 썼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 입력도 미분하고 출력도 미분했죠. 치환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근데 요거를 싹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이번에 보세요. 잘 순서를. 여기 분모에 있는 걸 x에 먼저 붙여요. 가까이. 요 분모에 있는 걸 x에 먼저 가까이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w라고 해보자고요. 앞에 w랑 달라요. w라고. 그러면 이 w 이퀄 이거니까 이 부분만 쓰면 이제 w를 미분한 게 되죠. 맞아요? x는 해서 w를 미분한 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인풋 아웃풋 말고 이제 인터널 베리어블이 있잖아요. 이게 w잖아요. 인터널 베리어블에 최저차를 선택해요. 최저차는 w죠. 그렇죠? 그래서 이 최저차를 나타내 보자고요. 썸으로 나머지. 그래서 w는 하면 이제 x 빼기 2배의 한 번 미분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두 번 미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w라고 했으니까 y는 어떻게 돼요? y는 w의 미분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미분기를 써서 나타내고 그렇죠? 그 미분기를 리사이클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부분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여기 x 잡고 여기 w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보면 w는 그 다음에 이 w에다가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했어요. 그래서 여기 w 더블 닷. 그러면 w는 x와 인풋과 자기 자신의 미분, 두 번 미분과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되죠. 보세요. x가 있고요. 여기 w가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2분의 3배 돼서 더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이렇게 더해지죠. 그러면 w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칠한 부분이 요 식이에요. 요 식. 그 다음에 아웃풋은 여기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w와 w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을 그냥 feed forward로 더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y는 이거 그리는 게 따라 달라요. y는 더블 닷의 1배, w 닷의 플러스 2배, w의 마이너스 3배에서 쭉 더하면 돼요. 우와, 그랬더니 어때요? 위에서는 똑같이 미분기를 썼는데 w를 어떻게 치환했냐에 따라서 인터널 베리어블, 인터널 시그널을 내가 뭘로 놨냐에 따라서 앞에는 미분기만을 써서 구현하시오 했더니 feed forward 섹션과 feed back 섹션이 구별이 딱 되면서 미분기 4개가 필요했죠. m 더하기 n개가.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해봤어요. 똑같이 미분기를 쓰기로 했는데 내가 ET라서 감을 수 있는 게 철사밖에 없어요. 인덕터. 했더니 이번에 어떻게 돼요? m과 n의 맥시멈만큼만 필요하죠. 하필이면 이때는 m과 n이 갖고 2잖아요. 그러니까 미분기 2개만 가지고 구현했잖아요. 맞습니까?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의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서는 아까 요렇게 팩터링 할 때는 인터널이 어때요? 인터널이 그냥 미분이 없었죠. 인터널의 미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널의 최고차, 최저차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치환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보세요. 인터널 시그널과 인풋과의 관계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인터널의 최고차, 최저차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최저차를 선택해서 나타냈거든요. 이번엔 최고차를 선택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최고차는 어떻게 되죠? x 빼기
3w 닷 빼기 2w 이렇게 됐죠. y는 여전히 똑같고. 예. 근데 핵심은 인터널이 최고차를 선택한 거예요. 최고차를. 그래서 최고차를 자기의 한 번 미분, 그 다음 미분 안 한 걸로 나타내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차로부터 얻으려면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w예요. w 더블 프라임 w 더블 프라임 w 더블 프라임.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적분하면 w 다시 나오고 한 번 더 적분하면 w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는 지금 w 더블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인풋과 자기 자신 y x 그 다음에 w 닷의 마이너스 3배 w의 마이너스 2배. 그래서 딱 만들어졌죠. 그래서 일종의 피드백 섹션이 만들어졌어요. 적분기를 써서. 그 다음은 이제 쉽죠. y는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더블 닷의 마이너스 2배 닷의 4배 그 다음에 w의 6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이 이제 피드 포워드 섹션이고 이쪽 피드백 섹션인데 적분기 두 개만 가지고 만들 수 있었어요. 놀랍죠?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책에서 한 건 뭐냐? 책에서 한 건 요거. 책이라니까 우리 강의 노트에서 렉처 노트에서 그 칭후 교수님이 들어놓은 이그젬플은 요 놈이에요. 자, 어떻게 했는지 다시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는 이거 학부 때 제가 좀 막 해봤는데 이거 보고는 벌써 30년 전이죠. 예. 그때 이렇게 상세하게 안 했어요. 예. 그냥 해보거나 되나 보네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한테는 발전이 좀 있어야죠. 자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인터널 베리어블을 셋하기로 했어요. 인터널을. 뭔가를 w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곱하기 x를 w라고 하느냐 이거 곱하기 x를 w라고 하느냐인데 이거 곱하기 x를 w라고 하면 w는 한 다음에 w는 미분이 전혀 안 되고 인풋만 미분이 돼요. 근데 내가 적분기를 쓰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미분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 말고 얘를 선택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미분 방정식이 나오죠. 인터널 시그널과 인풋과의 관계식.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x가 w니까 그 w를 이번에는 미분한 것이 그렇죠. w를 미분한 것이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미분식을 또 하나 얻어요. 이것 두 개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죠. 인터널의 최고차를 선택하는 게 있고 최저차를 선택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최고차를 선택해서 나머지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제 인터널이 최고차니까 인터널의 그것보다 낮은 차수들은 다 적분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물딱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어요? 요거를 약간 밑에다 낮춘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놀라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맛을 좀 봤어요. 이제 뭔가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계의 별에 갔다가도 지구에다가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서 살려주세요, 나를 구하러 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럼프트 서킷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울 거예요. 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떤 서킷 책들은 있잖아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챕터를 보면 그냥 이거부터 가르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회로 이론 시간에. 그래서 회로 이론은 2학년 때 배웠거든요. 2학년 1학기, 2학기 때 저희는 회로 이론 1, 2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은 한 학기 만에 배우죠.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저희 때는 졸업학점이 140이었어요. 저는 149학점을 듣고 졸업을 했어요. 물론 저희 때는 좋은 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숙제도 별로 안 내주시고 시험은 항상 2번, 어쩌다가 몇 개 과목만 한 4번 보고 그 다음에 막 100개 내도 어떤 때는 퇴학을 안 시키고 막 그랬어요. 숙제를. 요즘은 100개 냈는데 걸리면 정학당하고 그러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유니레터럴을 회로 시간에 배웠는데 뭐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공학수학 시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우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지? 그 다음에 실험 시스템에서 배우는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유니레터럴을 말하는지 아니면 바이레터럴을 말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알겠어요? 자,
자, 그럼 어떻게 정의가 다른지를 보면 이래요. 어떤 시그널 x가 있어요. x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이 과목에서는 알겠어요? 이 과목에서는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면 바이레터럴 또는 바이디렉셔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적분의 어퍼 리미트와 로어 리미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였어요. 그런데 유니레터럴 그러면은요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반드시 0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0이 아니면 다 이렇게 0을 리디파인 한 다음에 다 옮기면 되죠. 예. 그래서 제로부터 하는 거예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그런데 제로 마이너스라고 표기하는 책들이 많아요. 제로 마이너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좀 있으면 다 나오지만, 그러니까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로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폼은 일반적으로 가역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예, 소크라티브는 무지 쓰고 싶은데 한번 써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네, 소크라티브 준비해 보세요. yes, no question이에요. 자, 유니레터럴 트랜스폼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x of t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주어지면 내가 많은 경우에 그렇죠? x of t를 다시 구해낼 수 있다. yes, 아니다, no. 자, 해보세요.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어떻게 되죠? 답이 시원치 않은데 출석 체크를 지금 해야 되나요? 일단 캡처해 놓고. 예. 예,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시그널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버터블 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finish하고 are you sure want to end as 그 다음에 야, 이게 뭐 이상하게 나오는데 잠깐 yes no question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네, 뭐지? 잠깐만요. 예, 그래서 yes가 82%, no가 18%예요. 예. 이것은 이제 x가 어떤 시그널이냐에 따라 다른데 답은 no예요. 예. 그래서 18%의 학생들 많이 맞았어요. 예, 이건 인버터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거든요. 어떤 시그널이 x of t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라플라스,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때요? 이 음수인 부분 있잖아요. 이거 뭉텅 잘라먹고 요것만 가지고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여기만 같아요. 그러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똑같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이레터럴은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유니레터럴은 일반적으로 in general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는 또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시그널이 코잘 시그널이면 즉 t가 0보다 작을 때는 시그널이 없어져 버리면 그렇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여기가 0이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음의 어떤 s 펑션은 코잘 시그널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그 코잘 시그널을 구하시오. 많은 경우에 구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알겠어요?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시그널이 있는데 어떤 내가 오리진을 딱 잡은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그 과거를 뭉텅 잘라서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거기에 이제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적개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배웠을 때. 아니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러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있잖아요. 대신에 잘라 먹지만 유용하게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라 먹지만 그 잘라낸 순간까지 과거가 필요 없고 딱 그 지점부터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바꿀게요. 제가 이제 전공이 통신이죠. 예. 제 취미는 야구를 보는 거예요. 야구를 정말 좋아해요. 야구를. 예.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계공학 하는 학생들은 뭐 맨날 평생 봐야 되겠지만, 자, F는 MA가 있어요. F는 MA. F는 MA가 있는데, 근데 제가 대부분의 여러분한테 핵심적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유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노테이션을 도입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UL이라고 했어요. 컬리그라픽 레터를 써서 그 다음에 X도 그냥 캐피탈 X를 안 쓰고 컬리그라픽, 필기체 이런 X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쓰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이렇게 쓰면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바이래터럴, 유니래터럴 이렇게. 네. 그런데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t가 0보다 작을 때 0이면 즉 코잘 시그널이면 두 개가 똑같아요. 뭐 너무 당연한. 그렇죠? 그 다음에 x of t의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하면 x of t가 있으면 음수인 부분 잘라 먹고, 맞아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x를 처음부터 잘라 먹고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랑 같죠. 뭐 너무 당연해요. 뭐 이거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h of t가 impulse response over causal LTI 시스템이다. causal LTI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그 causal LTI 시스템의 시스템 펑션이 캐피탈 H of S예요. 이건 바이래터럴이죠. 그런데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이 두 관계가 H of T를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건데 H of T가 코잘이에요. 그러면 그냥 H of T를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또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볼루션 프로퍼티인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일 때, 바이래터럴일 때 어떻게 됐어요? x1, x2를 컨볼브하면 그것의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요? 각각의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프로덕트였죠. 맞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x1과 x2가 둘 다 코잘 시그널이에요. 자, 코잘 시그널을 컨볼루션하면 코잘이 되죠. 그렇죠? 지금 세 개의 시그널이 있어요. x1, x2,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한 것. 셋 다 코잘이에요. 그러면 이 세 시그널 모두 어떻게 되죠? 앞에 우리가 지금 한 거 보면 라플라스,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잘 시그널의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각각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유니래터럴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뭐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LCCDE로 돼 있는데 관심이 많아요. 예.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자, 그러면 당연히 미분기, 적분기가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요. 여기에 인티그레이션이 나오고 요 밑에 디퍼런시에이션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니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자, 인티그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퀴즈 시간에 그걸 왜 냈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회로 이론 시간에 미분기는 j 오메가를 곱하는 거고 적분기는 1 over j 오메가를 곱하는 거였어. 컨티뉴어스 앤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그게 또 아니래요. 지금까지 맨날 그렇다고 얘기해놓고는. 그게 지난번 퀴즈 문제였죠. 맞아요? 뭐 디렉 델타가 막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나요? 1 over j 오메가 플러스 파이 타임즈 델타 오브 오메가. 뭐 파이 타임즈 델타 오브 오메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러면서 분노에 차서 뭐 퀴즈를 풀었겠죠, 여러분들이. 예. 예, 왜 나왔었어요? 왜?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할 때는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입력으로 들어갈 때 특히 어떻게 돼요? 타임 트렁케이션이 안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정된, 그 다음에 주파수가 0이 아닌 걸로 했어요. 교류 서킷을 했으니까. 주파수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델타 오브 오메가랑 곱해져 봐야 0이죠. 예,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데, 예, x 오브 j 오메가가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니까 이 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j 오메가로 나눈다였던 거예요, 적분기가.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숙제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 이렇게 돼 있는 시그널, 예를 들면 뭐 e to the minus at ut 이렇게 해놓고 a를 0으로 보내면, 그렇죠? a가 양수면서
이렇게 스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티그레이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A분의 1인데 그 다음에 이것 자체는 푸리에 트랜스포하면 J 오메가 플러스 A분의 1이었잖아요. A를 0으로 보내면 여전히 J 오메가 1이 나오지 델타가 어디 나오냐고 할 거예요. 예.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렇죠? 예, 아주 훌륭해요.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놈과 여기서 이렇게 생긴 놈을 한 다음에 2분의 1로 만든 다음에 얘를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걸 만든 다음에 요걸 0으로 보내서 이렇게 만들었죠. 예. 이게 뭐냐면 말했지만 이게 유닛 스텝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파이나이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t0 마이너스 t0에서 적분했을 때 파이나이트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동시에 쫙 늘려갈 때 알겠어요? 동시에 쫙 늘려갈 때 문제가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최대한. 물론 그렇게 말하면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다른데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한 이유들이 좀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런 거다. 근데 자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인티그레이션 하면 골치가 아프죠 벌써. 그런데 이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요 밑에 디퍼런시에이션이랑 다른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일반적인 x of t라는 시그널에 대해서 프로퍼티고 여기서는 코잘 시그널에 대한 프로퍼티예요. 코잘이에요. 잊지 마세요. 두 개가 달라요. 이거는 일반적인 시그널에 대한 거고 이거는 코잘 시그널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코잘일 때도 포함하죠. 얘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 x가 코잘하다고 했으니까 이 적분은 어때요? 적분은 이렇게 바꾼다고 뭐 달라지지 않죠. 그렇잖아요. 마이너스에서는 타우가 마이너스에서는 0이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잘 아는 x of t의 u of t를 컨볼브 한 거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x of t가 코잘하다고 했으니까 얘도 코잘이고 얘도 코잘이니까 아웃풋도 코잘이고. 그럼 뭐 조금 전에 배운 게 뭐죠? 코잘 시그널 컨볼루션 한 것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각각의 시그널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곱이죠. 컨볼루션 프로퍼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요 U of T는 어때요?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S 빼기 0분의 1이죠, 사실은. 그래서 S분의 1이에요, S분의 1. 그래서, 뭐지? 이거, 바이레터럴이랑 똑같네. 그쵸? 근데 이게 똑같다는 게 언제 똑같다고요? 이게 코잘이에요. X가 코잘일 때, 인티그레이터는 1 over S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 프로퍼티 때는 일반적인 X예요. 그래서 이 유니레터럴은 그냥 뭉텅 잘라 먹은 것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뭉텅.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정보가 없어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돼요. 자, 그런데 미분을 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미분한 것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뭉텅 잘라 먹었으니까 이 x of s라는 게 정보를 로스하고 있는데 거기다 s 곱했어요. 이것까지는 지금까지 하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미분이면 j 오메가 곱하는 거고 미분이면 s 곱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이니셜 밸류를 뺐어요. 알겠어요? 이건 뭐지?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한 이거예요. 제가 투구를 하는데 어때요? 공을 딱 릴리스하는 순간 똑같은 거예요. 10개의 값이. 시그널에 10개의 값이 이니셜 밸류가. 그러면 공은 똑같이 날아가요. 공은. 다르게 날아갈 방법은 양자역학밖에 없죠. 양자역학. 물론 이제 공기의 밀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바람도 다를 수 있고. 근데 그 차이가 과연 그렇게 클 것이냐. 밀도는 차이가 많이 죠. 쿠어스 필드는 안 되잖아요. 예. 쿠어스 필드에서 맨날 자기 완봉승했다고 김선호 우리 선수가 맨날 해설하면서 자랑하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뭐냐면 요 한 번 미분 있잖아요. x에 대한 한 번 미분이라서 그것보다 차수가 낮은 건데 그거 뭐 x밖에 없죠. 이게 하나 있어요. 뺐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CTFT와 비교하면 뭐지? J 오메가였는데 뭔가 빠진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CTFT에서 뭔가 빼가지고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만드는구나. 어때요? CTFT에서 요 텀이 있었는데 이 텀 날려버렸죠. 뭔가 빼냈죠. 그래서 S분의 1이 됐잖아요. 여기서는 뺄 거 없는 것 같지만 빼냈어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데리베이션인데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고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거 미분을 또 미분한 걸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요거 빼기 한 번 미분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그러니까 이게 2차니까 1차를 뺀 게 있는데
여기다 s의 제로성을 곱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구한 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두 번 미분이니까 s제곱의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다음에 자 제곱차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1차, 0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 s의 차수가 내려가면서 미분의 차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합이 똑같아요. 요 뒤에는 s의 1승, x의 0승, 이건 s의 0승, x의 1승. 그래서 3번 미분일 때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전부 다행히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3차니까 s의 3차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나오는데 뭐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 2차니까 여기 0개 도함수 그 다음에 이게 s의 1승이니까 합쳐서 이게 뭐 일종의 0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2였죠. 합쳐서 1 여기 0이니까 합쳐서 2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F는 MA이고 야구 얘기로 충분히 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실제로 풀어보자고요. 실제로. 네. 자 그래서 뭐 야구는 아니지만 이거 뭐 예, 이거는 쇼바라고 볼 수 있죠. 쇼바, 예, 쇼크 압소바. 예, 그래서 이제 아웃풋의 이계 미분, 아웃풋의 이계 미분, 그 다음에 인풋 이렇게 돼 있는데 인풋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유닛 스텝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자동차가 어떤 모형 자동차가 있고 밑에 바닥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었는데 타임 제로가 될 때 이렇게 단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쇼크 압소버가 막 이렇게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도 울퉁불퉁한 게 있었어요. 예. 아니면 그 전에 안에서 타고 있던 승객들이 막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그러니까 Y가 위로 포지션이라고 해봐요. 자동차에 포지션에 이게 2개 미분인데 1개 미분과 0개 미분의 이니셜 밸류가 주어졌어.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 Y들의 과거는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5초였다고 하잖아요. 5초. 다 5초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5초를 0초로 쉬프트한 다음에 유니래터럴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0이니까 땡큐죠. 그냥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요 녀석. 그럼 봅시다. 이거는 S제곱의 본래는 YS인데 어때요? 유니래터럴이고 이니셜이 있으니까 S제곱의 YS에 S1차에 그렇죠? 1차에 0차 예. 그 다음에 S0차에 1차 이 녀석이죠. 빼줘야죠. 그래서 요 녀석 한 텀이 이렇게 세 텀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분이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S 타임스 Y of S 빼기 그 다음에 Y의 제로 마이너스 베타죠. 그 다음에 얘의 3승 3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2Y고 그 다음에 인풋이 유닛 스텝이에요. 유닛 스텝은 S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 알파가 제로면 어떻게 되죠? 알파가 제로면 인풋이 여전히 없는 거죠. 맞아요? 알파가 0이 아니면 이제 인풋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를 이렇게 묶어요. 또 우리는 항상 하는 건 뭐예요? Y로 팩터링 하는 거죠. Y로. 그러면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나오고 나머지 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인풋에 관한 거예요. 알파를 0으로 놓으면 인풋이 완전히 0이고 알파가 0이 아니면 유닛 스텝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 당연히 나누고 그 다음에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에서 뭘 하면 되는데 앞서 우리가 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e to the minus at ut 이런 거는 코잘 시그널이죠. 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right sided고 이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LCCDE에 대해서 풀면은 이런 놈만 필요하고 이런 놈에 대해서 우리 이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요걸 나누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인 부분만 뽑아낸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입력이 제로냐 아니냐에 대한 텀과 요 알파 있는 부분과 아닌 걸로 나눈 거예요. 이거 나누기 이거 그다음에 이거 나누기 이거 그다음에 이거 나누기 이거 해서 두 텀으로 크게 나눴어요. 다시.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여기는 알파가 제로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제로면 인풋이 제로죠. 그때 요 알파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리스판스. 그래서 제로 스테이트 소리. 요게 제로일 때 나타나는 게 요 부분이죠. 알파가 제로일 때. 그래서 이쪽을 입력이 제로라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로 인풋 리스판스라고. 그 다음에 인풋에 의해서만 나타난 것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베타 감마가 다 제로라고 해보세요. 베타 감마가 다 제로면 이게 제로죠. 이게 사실 이니셜 레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타나는 이 부분을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라고 하고, 여러분이 그 선형 미방을 풀 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파티클러 이퀘이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파티클러 솔루션 할 때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출력은 y는 제로 인풋 리스판스 플러스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니까 스테이트가 제로, 이니셜 레스트, 베타 감마가 제로일 때. 그러면 여기 보면 요것만 남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잠깐만요. 예, 그리고 임펄스 리스판스를 알고 싶은데 지금은 입력을 요걸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뺀 거죠. 빼야지 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되고, 요거는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 풀면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하면 너무 쉽게 알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이렇게 되죠. 타다.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제로 인풋 리스판스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알파를 제로로 넣는 거예요. 얘 날리고, 그렇죠? 얘를 푸는 거예요. 근데 베타 감마가 안 주어지면 저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베타가 1, 감마는 0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니셜 밸류 티어렘, 파이널 밸류 티어렘이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아까 그 미분과 관련됐어요. 그러니까 X가 일반적인 시그널일 때 미분의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때요? 우리가 싹둑 잘라 먹었으니까 이니셜 밸류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요 식이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요 식을 다시 써봐요. 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그럼 요런 적분이 되는데 여기서 S가 무한대로 갈 때와 S가 0으로 갈 때를 잘 보면 요런 두 식이 나와요. 이건 결과는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S times X of S,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둘 다 리미트의 어떤 대상으로 나타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면 T가 0일 때, S를 0으로 보내면 T가 무한대일 때. 이건 마치 그것과 비슷하죠. S를 프리퀀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때요? 타임이 좁아지면 프리퀀시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베리어블 하나가 0이면 다른 게 무한대, 무한대면 0 해놓고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S가 무한대로 갈 때는 X0, S가 0으로 갈 때는 X 무한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시켜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여기서 이니셜 밸류, 파이널 밸류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다가 S를 곱해야죠. 그러니까 S 곱하기, 큰일이네. 예, 제가 세팅을 했는데, 그러면 S 플러스 1분의 S인데, 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갑니까? S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죠. S가 무한대로 가면 1로 가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니셜 밸류죠.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x of t가 e to the minus t ut라는 걸 알고 있고, u를 right-sided, right continuous signal이라고 하면 x0는 x0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decay 하니까 final value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initial value theorem, final value theorem이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연결돼서 나왔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